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앞에 그 스님들께서 개별 승가대학원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기본교육기관, 지금 사찰 승가대학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저희 청암사에서는요, 종회 교육분과 연구의 스님들을 모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학인 스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때 저희 청암사 학인 스님들이 나눴던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하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섞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목차는 현행 기본교육기관, 그러니까 승가대학 교과과목 현황, 그 다음에 교과과목의 장단점, 그 다음에 과거와 학문불전 위주 교과과목의 장단점, 기본교육기관, 사찰 승가대학 포함해서 전체 승가대학 교과과목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승가 기본교육기관 이대로 좋은가, 현재 동국대, 그 다음에 중앙승가대학 기본선언, 사찰 승가대학이 14군데에서 총 17군데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기에 앞서 저희 큰 주제로 승가교육의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가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에서 수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통 사회에서 수행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청정성을 담보로 하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에 응답하는 불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승가대학 포함해서 기본교육기관에서의 어떤 교과과정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승가교육 목표 설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출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지금 듣기로는 현재 조계종에 출가하는 스님들이 연간 150명 안팎이라고 들었습니다. 150명 안팎의 스님들이고 그 연령대는요 40대 초중반이 주류라고 들었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대졸자가 출가자 150명 안팎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도에 66%가 됐고요. 2017년에도 53%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뒤에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 출가자들이 한 해에 150명 안팎이고 학력은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더 많고 연령은 40대 초중반이라, 이게 저희 지금 조계종에 출가한 스님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교과과정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지금 교과과정 프로그램은 과연 이런 저희들의 기본적인 이걸 물적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제대로 보고 반영한 그런 교과 과목인지 아닌지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대별 기본교육기관 교과 과목 변경 상황을 보면요, 2009년 즉 제6대 교육원이 출범하면 그 전에는 학문불전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찰에 따라서 과목수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는 34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그런 교과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이 29군데 29과목, 전공 과목적인 선택이 5과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6대 교육원 출범하면서 승가교육의 현대화, 표준화, 전문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17개 기본교육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기본선언 14군데 사찰 승가대학에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교육의 불사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거로 저도 후에 검색하니까 그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년 동안 이어온 어떤 강원 교육의 시스템을 시대와 소통하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 저는 그것을 크게 어떤 6대 7대가 아니더라도 시대와 소통하는 그런 흐름으로 어떤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의 방향은 틀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찰 승가대학 포함해서 전문 기본교육기관 교육하니까 10년이 되었는데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 기본적인 틀에서 이제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도 여기 비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틀은 갖추었지만 준비되지 않을 때 진행돼서 일률적으로 해서 좀 미흡하다 그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본교육기관 교과목 현황은요 이렇게 이제 승가대학별 학년별 교과과목 배치를 보면은요 총 34과목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보면 10과목이 있고요. 2학년, 3학년, 9과목, 4학년 졸업반이라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경전 외에 경전 과목이 한 학기에 여기 보면 한문불정 과목, 그 다음에 초기불전, 한문불정 과목이 돼서 보통 한 1학년 때 10과목을 배우면 전체 경전 과목의 비율은 한 30%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청암사 승가대학 이번 2019년 1학기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주일에 월요일날 자율학습을 하고 전체 6일을 수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경전 과목과 기타 과목의 비율입니다. 한 30% 정도가 경전 과목을 하고 나머지는 불교 사상사나 계율이나 그 다음에 불교용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행 기본교육기관 교과과목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큰 틀에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세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승가대학에 처음에 사찰에 오신 행자님들을 위해서 월차별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첫째 달에는 연구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승가대학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화된 사찰 승가대학원 체제가 전국에 19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계를 가진 스님들이 다양하게 제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찰 승가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19군데가 되어 있고 페이지 보면은 19군데 승가대학원 그 이름이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문불전, 유학, 선학 등등 다양한 사찰 승가대학원 체계를 구축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에 다양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다양한 현장에서 실습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교리를 심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종단에서는요 장학생 제도를 도입해서
바깥 용어로 말하면 석사, 박사, 저희 용어로 하면 전문과정, 연구과정 스님들한테 경제적인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장학생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뭐 전승원이라든지 이런 특수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래서 현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저희가 지금 제가 청험사에 있기 때문에 학예 스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고 저 또한 2009년 이후에 출가해서 바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승가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교과 과목이 너무 많다는 중론이 많았습니다. 34과목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 5일 혹은 어떨 때는 주 6일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데 사찰승가대학원 같은 경우 아까 은사 스님도 말씀했듯이 수업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수업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교과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그래서 피상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충분한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출가자들의 평균 학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40 몇 페이지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4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평균 학력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많았고 나이도 40대 초반이다. 그러면 40대 초중반이고 승가 구성원들이 출가하는 분들이 평균 학력 대졸인데 지금 아까 앞에서 이렇게 표로 살펴봤지만요. 불교 영어, 종무행전, 토교방법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교 사상사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충분히 자력으로도 책 보고 혹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는 거죠. 3대 7조, 7정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과 과목이 너무 많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가 교육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요. 너무 빡시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그냥 그놈이 이런 상황.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공 교수진이 부족하다. 과목이 많으니까 당연히 전공 교수가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상주 교수는 한 학기당 2과목 이상은 필수적으로 강의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자기 전공 외에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아무거나. 그래서 전공 교수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강사 스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강사의 어떤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과목이 저희 알고 있듯이 동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 과목 외의 과목들은 한 학기에 외부 강사가 오시면 뭐 가뭄에 담비 만나듯 모두 다 쫓아가서 강의 듣는 강사진에 대한 어떤 갈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틀은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제도적인 현실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이쁜 막내 뒷모습입니다. 과목수 많아서 공부에 지금 열중하고 이런 고민을 지금 저는 2012년도에 승가대학 1학년이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전문과정 마치고 연구과정에 있는데 후배들이
현행 교과 프로그램대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이 사실 찾아와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거. 누구는 울면서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누구는 나는 이 답답한 가슴을 교육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했다. 근데 답장이 없더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4월 14일 중앙사 승가교육 의견 수렴회에서 나왔던 그런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교과 과목이 너무 많다. 지금 교과 과정은 수박 겉핥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고요. 제가 저희 그날 의견 수렴회 했던 걸 갖다가 이제 그 발췌 이제 녹음해서 이렇게 적은 걸 시간 좀 들더라도 조금 몇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중생활과 경전공부를 깊이 해보고자 사찰 승가대학을 선택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승가대학에 들어와 배워야 할 과목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다양함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바쁜 절집 생활과 병행해서 소화하기에는 버겁기만 하고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경전공부는 맛만 보는 형태이고 다른 수업들의 과제와 시험 준비로 정신없고 중요함을 놓친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불교 관련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공부하길 원했다면 굳이 출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집 밖에 더 좋은 시스템으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2학년 모모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님. 우리는 내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삶을 통째로 바꾸기 위해 출가했지 불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교과 과정은 붓다가 되고자 하는 우리 가슴의 작은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본교육기관 교과목 중 불교 영어, 종무행정 등이 지금 시기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속의 대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놔서 각 과목마다 점수가 존재하는 현실은 승가가 세속을 따라가는 격입니다. 승가교육의 정체성은 경전의 반복학습을 통한 내면의 관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3학년 어떤 스님의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찰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찰 종무원이 되기 위해서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4학년 어떤 스님의 발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그 교과 과목에 의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인 스님들의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과거 학문불전 위주 교과 과목의 장단점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 과목의 장단점.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물론 3장 중 경 위주로 교과 과목이 편성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경 중에서도 선 위주의 교과 과목 편성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많이 직면했고, 그런 어떤 비판들에서 이렇게 새로운 교육 제도로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선배님들께서 말하는 장점에 대해서 보면은 경전을 반복하여 수지 독성함으로써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42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42쪽 장점을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장점이요. 경전을 반복하여 수지 독성함으로써 가치관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독송하는 것이 뇌세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한 우물을 팔아 한 놈만 패라 라는 말이 있듯이 40대 출가자들의 뇌세포는 잘 변하지 않는다. 불기차게 한 우물만 파야 변할똥말똥한다.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스님들의 내적인 변화,
즉 수행자로서의 자질 향상이 눈에 띄었으나 지금은 1학년이나 4학년이나 매 한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음은 지난 강원의 한문불전 세대이자 강사로서 현 교과과정 교육 현장을 지켜본 한 스님의 전언이다. 지난 한문불전 위주 강원, 즉 사찰 생각 시스템에서는 경전을 깊이 관주하여 수행의 지표로 삼을 수 있었고 수행의 위로 발현될 수 있었다. 배교반 정도 되면 마음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또한 어떠한 장애가 닥쳤을 때 경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즉 경전이 수행의 중심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학인들은 과목이 많아 과제물 위주로 쫓아가다 보니 너무 산만하고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수행의 위에 변별력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스님도 그렇고 저희 전반적인 의견이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저희는 과거도 경험했고 현재 시스템으로 지금 10년을 지금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믹스해서 지금 내실을 기하자 이런 자, 네 번째로 기본교육기관 교과목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본교육기관 발전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현행 교육과 과목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현행 경전 과목의 비율이 지금 25% 내에서 30% 정도인데요. 물론 그 승가대학마다 그 비율에는 실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50% 이상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한 70% 이상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을 꼭 한문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니까야도 있고요. 요즘 충분히 저희가 한글로도 사실은 화엄경이나 그 부피가 있는 금강경 같은 경우는 1년 그것만 파도 다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한글로 읽으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참 수행 과목 신설 그 스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수행하러 왔는데 교학과 너무 많은 과목을 숙제하기 바쁘니까 실질적으로 수행은 뒷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찰 승가대학 내에 명상실에도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출가의 본부는 그거였으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지 불교적인 지식을 쭉 우리가 습득하고자 온 건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승가교육의 정체성은 출가한 정체성은 붓다의 제자로 거듭력 가치관이 변화해서 우리 자체의 어떤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보기를 원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많은 교과 과목 사중에 이런 일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교학과 수행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내적인 만족을 못하니까 다들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고 졸업반이 됐는데 도대체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나 불안한데 이게 졸업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나마 언제든지 그 학인 스님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가서 명상할 수 있는 명상하시는 이런 게 마련돼서 교학과 수행이 나중에 수행하면 되지 않냐 이런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 지금 출가한 스님들이 150명이고요. 150명에 달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100명 정도 되면 사실은 별동대입니다. 이 별동대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지금 많은 고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뭔지 잡아서 지금 이 수뇌부라고 하긴 그렇고요. 교육 정책을 이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전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요. 경전을 하면 일주일에 한 4번 하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선택 과목을 지금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서 많은 과목 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학기당 하나는 하자. 1학년 때는 1학기 때 부처님 생애하고 2학기 때 불교 개론하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불교사 쭉 셋 중에 2개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과목을 이걸 근데 필수로 묶어놓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건 충분히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마음에 왜냐하면 경전을 저도 4년 동안 배워봤는데 사실은 이 부피가 짧은 거는 이렇게 다 배우지만 부피 큰 거는요 과목에 들어있긴 합니다. 다 못 배우고 하고
반복으로 일금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축을 잡고 내면에 관주하고 이런 시간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하루 이틀 가지고 있는 그 경전 시간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어떤 내적인 변화, 그 수행과 연결된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떤 그 시간상, 이 프로그램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교수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책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원 전체 그 예산 중에서 사실 지금도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원 예산이 제가 여기 작년인가 그 진광 스님 조계사 역사 문화회관에서 한 그 자료집 보면은 2016년 기준 조계종 이런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억이라고 들었어요. 1년 예산이. 그 중에 66% 정도가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투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는 결코 작지 않은 비율인데요. 현장에서는 과목이 많고 선생님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아직 사찰 경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다면 종단 차원에서 한국 미래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전체적인 교육원 재정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본 거죠. 교육원 재정이 더 이상 쏠 게 없다 그러니까 66%니까 본사별 교육특별 기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전체 예산 중에서 그쪽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실증적으로 말을 못하는데요. 중앙승가대학으로 많이 가고요. 사찰 승가대학으로 네. 보는 거예요. 많이 괜찮겠다고 그래서 제 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1년에 35억이라면 한국 조계종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상으로 56억인데 예. 35억이 사찰 강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맞지? 35억 강원 승가대학 아니 그러니까 기본 교육으로 가는 게 35억. 그러니까 중앙승가대학 20억이 넘는다고요. 아니 쬐끔 한다고 그래. 그거는 어쨌거나 이따 토론회 시간에 조금 더 그다음에 2016년 말에 사찰 승가대학 그 교수 정년제가 도입돼서 65세 이상 스님들이 어떤 강의를 제도적으로 하는 걸 어떤 없어졌고, 물론 석자 교수나 명예 교수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길은 풀어놨지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출가할 때 모 승가대학의 어떤 스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출가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바깥에서 세속 학문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어디 승가대학 가면 한국은 무식하게 팔고 거기서 어떤 스님은 강의 제대로 해서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듣고 갔는데 나이 연세가 드셨다고 강의 그만하라고 하면 이거는 세속의 방법을 승가교육에 왜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정착시키는지, 그리고 지금 각 사찰 승가대학의 어른들이 몇 분도 안 계시는데 그걸 막는다는 건 저는 승가교육, 그러니까 세속 교육과 승가교육의 어떤 그 변별력이 있고 각 다 다른데 너무 일률적으로 그걸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평생 교학하고 수행해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저희들 사실은 교양 과목 한두 개 들어서 어떤 뜨끔한 것도 더 많거든요. 저희 주지스님 바로 시간에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저희들을 이렇게 옛날 소천본문 주시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슴을 툭툭 칠 때도 있거든요. 두 분 어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갖다 왜 정년제도를,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절집의 어른의 권위가 한국 사회에서 어른의 권위가 제대로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승가님 그래도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전과목 비율을 확대하고 실참수행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해인사 프로그램 중에서도 나왔는데 호스피스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진 학교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 몇 분까지 지났으면
기본교육기관 이대로 좋은가 이거는 좀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지났다 보니까 이따 토론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충분히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마디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결론 말씀드리고 아까 그 부분은 그때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현행 교과 과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경정 과목 수행 시간을 비율을 현재 25%에서 50% 이상으로 그게 한문 불점만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을 대폭 줄이고 필수 과목은 경정 과목이거나 그런 거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으로 해서 자유롭게 지금 29대 5거든요. 지금 필수가 29과목이고 선택이 5과목인데 만약에 과목수를 대폭 조정하면 이게 8대 8 정도 이렇게 확 줄여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수진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됐는데요. 교육원 편성 예산 중에서 교육원 편성 예산이 기관 운영비, 사업비,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6%가 차지하니까 어떤 본사별 특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교육원 재산을 다른 그 교육 종단의 예산 비율에서 조금 더 높이는 방안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150명의 출가자는요 별동배라는 것 그리고 유야무야 어쩌다 이렇게 하다 사람 없으면 없어져 그냥 그렇게 방치해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가 암울하고 전망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참 수행 공부과 교과 과목 배정을 통해 경정 공부, 실참 수행 그리고 회양하는 어떤 4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목으로 위주로 전환되는 게 현재 그 교과 과정에 있는 학인 스님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년의 성과를 무조건 비판하자는 건 아닙니다. 10년의 틀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내실을 기할 때고 그리고 너네 집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이야기니까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이 내실을 기해서 출가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한국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됐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